안녕하십니까. 강남 주식사입니다. 예,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스마트폰 사업 방향성 변화와 기업 가치, LG전자 MC 스마트폰 사업 운영 방향 재검토 뉴스, 사업 방향 변화 암시, 스마트폰 사업 철수는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MC 운영 구조 변화에 대한 뉴스가 증폭됐고, 지난주부터는 사업부 매각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ODM 전환, 구조 변경, 사업 매각으로 루머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은 최종 결정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관련 적자 축소 방향은 명확해졌다. 스마트폰은 매년 7천억에서 1조 적자 발생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기업 가치를 끊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VS 전장의 개선에 이어 MC도 매각될 경우에 2021년 약 1조 3천억의 그 손익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항상 저평가받아왔던 세트, TV와 가전사업부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 가능하다. 2021년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LG전자 전사 기준의 IT 하드웨어의 통상적인 퍼 10배 반영 시 시가총액은 40조 가능하다. 현재 글로벌 퍼 평균 멀티플은 14.2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단기 모멘텀, VS와 전장 부품은 중장기 모멘텀이다. 2020년 테슬라의 전기차 2차 전지 모멘텀은 2021년 애플의 자율주행 전장 부품 모멘텀으로 확대된다. 현재 LG전자의 전장 부품 영업가치는 2021년 상반기 에비타에 기반해 추산했는데 이를 2022년 예상치 에비타와 일본 전장 부품 업체들의 멀티플로 산정 시에 해당 사업 가치는 4주에서 10조 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SOTP 기반 LG전자의 예상 시가총액은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현 주가 대비 25%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MC와 전장 부품 모멘텀 확대될 경우 기업 가치 증폭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신규 레포트가 각 증권사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7개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23만원, 삼성증권 22만원, 현대차증권이 19만원, 유진투자증권이 22만원, 한국차증권이 22만원, 삼성증권이 2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레포트들이 다 22만원, 23만원 목표가를 다 지금 올린 상태고, 그리고 EPS도 다 올렸습니다. 12,000원대로. 한국투자증권은 14,000원대. 그래서 오늘 신한증권 거를 소개를 했는데, 신한증권은 투자의견 EPS 목표가에 대한 그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좀 간단하게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그 레포트를 보면은 친환경 첨단 기업으로 재평가되는 과정이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그 JV 설립 발표 이후에 애플카 기대감으로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애플이 완성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하드웨어를 담당할 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구체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가 재평가는 정당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 스마트폰 생산의 60%를 ODM을 맡길 정도로 과거 대비 고정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써놨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뭐 전기차 부품 쪽으로 회사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모바일 사업의 철수는 또 하나의 주가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가 22만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 유지, EPS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모바일 사업 구조 개선을 공식화하였다. 23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 등 만성 적자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이벤트이다. 23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은 매각이 성사된다면 특허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과 고정비 부담 해소 측면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업사이드이다. 상당히 좋게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종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624억 매도, 외국인이 3,663억 매수, 기관이 2,926억 매도. 업종별로는 외국인은 뭐 화학업종 764억 매수, 전기전자 441억 매수, 유통업 358억 매수, 운송장비는 616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전기전자 3218억 매도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매도를 했고 운송장비 1197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장이었었는데요. 어제 열십자봉 형태 이후에 오늘 소폭 플러스 상승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개 이런 어제 그저께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의 열십자 형태는 대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대개 움직이는데 오늘 뭐 시장은 종반에 한 3시 약간 넘으면서 불과 뭐 한 5분 10분 이내에 삼성전자 한 270만 주가량 비차익에서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46, 7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이 현재 좀 올라와서 지금 3000포인트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20일 이동평균 3000포인트 근처에서 저점 찍고 지금 반등한 상태고 현재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3190, 3200포인트 제가 지금 이 저항선을 지금 그려놨는데 이 저항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이 박스권에 갇혀서 좀 뭐 여전히 축적 과정이 거칠 것이냐 아니면 뭐 12월 말경이나 아니면 11월 초순경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지금 기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장에서 3190, 3200포인트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파하면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대응하는 업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오늘 이 시점이 여기가 한 3시 10분쯤 3시 좀 넘어서
이 시점에서부터 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불과 5분 사이에 27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27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비차익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수는 30포인트 플러스에서 47포인트 플러스로 17포인트 급등했고, 삼성전자 270만 주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 녹색선이 지금 이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여기가 1088억 매도 시점에서 종가가 45억 매도, 그래서 1000억 이상, 여기서 1000억 이상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면은 취임식 당일에 우려했던 시위 없이 평화적으로 끝나서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회복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해서 가입자 수가 2억 명 돌파하면서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8% 급등을 했고, 이런 원텍투주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뭐 일제히 다 상승을 해서 상해, 심천, 대만 뭐 1%대 후반, 2%대 초반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업종별로 국내 시장은 운수창고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운송장비가 4%, 운임지수 BDI 지수가 지금 급등하면서 이거에 따른 그 수혜주들, 페노션도 한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수대는 앞서 얘기한 대로 3200포인트 돌파가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그 경기 부양책과 그 인터넷 IT 기업의 견고한 실적, 이런 게 그 미국 시장에서 이거 상승 동력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이제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지고 모멘텀은 강화될 그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